119쪽 정적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정적분의 뜻을 안다예요.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배웠고, 부정적분을 구한다를 적분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부정적분은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었고요. 자, 생각톡 탐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2x, y는 2x로 주어져 있을 때 이 fx의 두 부정적분 f1과 대문자 f1과 대문자 f2를 구해놨어요. 상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값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c1과 c2라고 구분이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x제곱이라는 이 창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이 서로 다른 두 부정적분에 대해서 부정적분에서 x값에 3을 대입한 값에서 x값에 1을 대입한 값을 빼라고 하네요. 이걸 f1에서도 해보고 f2에서도 x 대신 3을 대입, 1을 대입해서 값을 빼봐라 라고 합니다.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f1에서는 이 값을 계산을 하려면 우선 3을 대입하면 3제곱 더하기 c1이 되겠네요.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1제곱 더하기 c1이 되죠. 빼라고 했어요. 3제곱은 9, 1제곱은 1. 그러면 여기서 c1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했다가 뺐으니까 둘은 사라지겠죠. 9 빼기 1만 남아서 값은 8이 됩니다. 그 다음 F2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x에 3을 대입을 하면 3제곱 더하기 c2, x에 1을 대입하면 1제곱 더하기 c2, 2를 빼라고 했죠. 9 더하기 c2 빼기 1 빼기 c2가 되네요. 아까처럼 c2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했다가 뺐으므로 둘은 소거돼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9 빼기 1은 8이 되네요. 값을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같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탐구 2번에서는 3과 1이 아니라 A와 B라고 했습니다. X에 먼저 B를 대입한 다음 또 X에 A를 대입해서 두 함수값을 빼라고 했어요. F1에서도 구해보고 F2에서도 구해봐라 라고 하네요. 한 번 더 식을 써보면 B제곱 더하기 C1 빼기 A제곱 더하기 C1이 되겠죠? 아까처럼 C1이 사라지겠죠? 보이나요? 그래서 남은 식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F2에서 해볼게요. B제곱 더하기 C2 A제곱 더하기 C2 서로 빼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C2 마이너스 C2 사라지고 남은 식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결과가 서로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 텐데요. 이 탐구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어떤 부정적분을 취하든 간에 x값에 서로 같은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뺄셈 계산을 한 결과는 이 값들은 서로 같다. 서로 다른 두 부정적분을 구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더라도 언제나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오늘 배울 정적분이라는 개념이에요. 본문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fx는 여기서 2x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분은 x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 꼴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x에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그 두 값을 서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상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 적분상수가 없어져요. 소거돼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남은 식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적분상수 C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로 정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값을요, 즉 부정적분에 대해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부정적분의 변화량, 즉 fb-fa죠. 이 값을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적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디테일을 조금 붙여서 길게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일단 이 대문자 fx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이었죠. 그래서 이 소문자 fx의 그 다음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변화량이죠.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말합니다.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을 표현할 때는 인테그랄 fx dx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부정적분을 가지고 x에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뺐어요. 즉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부정적분 값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그 표현을 인테그럴의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다가 표현을 해봅니다. x값이 a에서부터 x값이 b가 될 때까지의 변화량이죠. 인테그랄 오른쪽 아래에는 a를 시작점이죠. 오른쪽 위에는 b를 끝나는 점입니다. 대입을 해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읽을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랑 b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a를 아래끝, b를 윗끝이라고 부른답니다. a가 아래쪽에 쓰여져 있죠? 그리고 b가 위쪽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끝이라는 말을 붙여서 윗끝, 아래끝, a가 아래끝, b가 윗끝 되겠습니다. 계산은 당연히 부정적분 하나를 구해서 x 대신에 b를 대입하고 x 대신에 a를 대입을 해서 그 둘을 빼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분을 x에 아직 다른 상수를 대입하지 않은 식 자체로 두고요. 이 부정적분을 대괄호로, 꺾인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에서 지금 윗끝, 아래끝에 쓰여 있었던 a와 b를 오른쪽 괄호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자리에 똑같이 써줍니다. a와 b. 이게 바로 대문자 fx에 x 대신 b를 대입하고 x 대신 a를 대입한 다음에 둘을 빼주는 것. 이 계산을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기호에 대해서 왼쪽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적분에서 변수를 x 대신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fx를 x 대신에 t라는 다른 변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 u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다만 여기가 x이면은 뒤쪽도 같이 덩달아서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dx, t로 바뀌면 dt로, u로 바뀌면 du로 이렇게 따라가 주기만 하면 같은 범위를 나타내는 정적분 값들은 서로 다 똑같이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 부분을 혹시 눈여겨봤나요? 함수 fx가 도실수 a,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부정적분이 존재할 거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적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실수 A,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일단 오늘 배울 것은 정적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요거 이해하면 됩니다.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을 하나 구해서 부정적분의 x자리에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서로 빼준 것이다. 즉 부정적분에서 a에서 b까지의 변화율, 변화량이었습니다. 기호로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기를 했고요. 계산하는 이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적분한다라고 했는데 정적분을 구한다라는 것은 fx를 그냥 적분한다라고 하지 않고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적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적분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주어진 함수는 3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네요. 연속 함수고요. 그냥 편하게 부정적분 구해서 정적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해서 대괄호로 묶어서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주어진 함수 3x제곱 더하기 1의 부정적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3 곱하기 3분의 1 x세제곱이 될 거니까 우선 x세제곱이죠. 그리고 1의 부정적분은 x가 있었죠. 그리고 부정적분의 결과면 뒤에 적분상수 c가 붙는데요. 오늘 배우는 이 정적분이라는 값은 개념은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c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의 값으로 계속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적분상수 c를 그냥 0으로 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 c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1차 이상의 항을 가지고 와서 정적분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대괄호 안에 x세제곱 더하기 x만 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계산을 할 때는 주어진 식의 x값에 먼저 윗끝인 3을 대입을 해요. 3의 세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은 아래끝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서로 빼줍니다. 여기서 계산이 뺄셈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값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윗끝을 항상 먼저 대입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선 3을 세제곱하면 27 더하기 3이고요. 두 번째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1 30 빼기 마이너스 2네요. 더하기 2 답은 32가 됩니다. 문제 1번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이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값을 구할 거고요. 대괄호 6x-1의 부정적분을 구할 거고 적분상수 c가 0인 형태로 골라서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6 곱하기 x의 부정적분 2분의 1 x제곱을 하죠.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3x제곱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의 부정적분은 x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먼저 윗끝인 0을 x값에 대입을 해주면 0 빼기 0 그냥 0이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아래끝을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죠. 12 빼기 마이너스 2네요.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0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자, 2번도요. 이번에는 항이 3개네요. 아래 끝이 1이고 윗끝이 2고요. 4x 세제곱의 부정적분 x 4제곱이죠. 9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 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윗끝을 먼저 대입을 해주면 2의 4제곱 16 3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래끝 1을 대입하면 답은 33이 되죠.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 관계를 배웠고요. 그 정적분의 개념을 배웠는데 이 계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한다면 정적분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보면요.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요. 그렇다면 정적분 정의에 따라서 각각 같은 값을 대입을 해주고 함수값을 빼줄 텐데요. 같은 값에서 자기 자신 같은 값을 빼줬으니까 결과는 언제나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의 계산에서 윗끝, 아래끝, 아래끝, 윗끝이 서로 같다면 정적분 값은 항상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f는 부정적분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b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위아래에 있는 식의 관계를 보세요.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관계죠. 뺄셈에서 빼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위에 있는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런 성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에서 b부터 a까지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1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적분에서 순서가 꼭 굳이 작은 수에서부터 큰 수까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수에서 작은 수까지 라고 쓰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둘의 관계는 마이너스 1 곱해준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문제 2번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2번의 1번은 아래끝과 윗끝이 모두 2로 동일하죠? 그렇다면 부정적분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4x-5의 정적분을 물어봤는데요. 이거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인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방금 위에서 찾은 성질을 이용하라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의도한 풀이는 아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범위를 바꾼 다음에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서 계산을 해라 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x-5의 부정적분 하나를 구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화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4x의 부정적분은 4 곱하기 2분의 1 x제곱 해서 2x제곱 이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에서 마이너스 5x가 되죠. 제일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중괄호로 묶어볼게요. 1을 먼저 대입을 해주면 2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5가 되네요. 계산하면 10이 되죠. 네, 오늘은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을 구해서 이 부정적분에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부정적분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게 기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계산을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성질, 계산 성질 두 가지 있었어요.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정적분 값은 항상 0이다. 그리고 아래끝 윗끝이 바뀐다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